와룡봉주입니다. 자, 오늘 1월 12일 오전입니다.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얘기부터 조금 해보도록 하죠. 어제 일단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였었죠. 연임 관련 상원 청문회였는데요. 여기서 일단 어제 서면 답변서에서 조금 매파적인 얘기를 일단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 부분까지 반영을 했던 모습이었었고, 제가 어제 장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기대를 해본다. 이제 비둘기적 발언으로 내용은 어차피 매파적으로 나오겠지만 조금 발언상으로 수위 조절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조금 받쳐주기를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요 위로 올라와 주기를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다행스럽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는 시장을 좀 받쳐주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인플레 자체가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부분이 좀 크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올해 중반기 정도쯤 넘어가면서부터는 해결이 좀 가능할 것 같다. 라고는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 더 이상의 지원은 필요 없을 것 같다. 미국 경제는 그만큼 강하다라는 자신감을 좀 표명을 해줬고요. 반면 이제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탈출구가 좀 보이지 않는다. 조금 길어지면서 개선세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길어지면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영구적일 가능성도 지금 보여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 쪽 얘기를 하면서 현재 지금 연준 쪽에서 포커스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이다. 임금의 상승 흐름이 지금 어차피 구인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조금 강한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이 인플레를 자꾸 자극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플레를 조절할 도구를 연준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생각보다 장기간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연내 4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단 비추는 내용이고 4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온다는 얘기는 3월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걸 암시했습니다.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기존에 어제까지 이제 반영을 하고 있던 부분이 4번의 금리 인상,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식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은 그 부분을 지난 연초부터 반영을 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기간 초저금리 시대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또 급격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인상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시장을 안도시키는 모습이었고요. 가장 중요했던 대차 대조표 QT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 정상화해야 한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FOMC를 포함해서 몇 차례의 FOMC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하반기 정도쯤 고려를 해볼 수 있다. 몇 번의 논의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시장에 급락에 영향을 주었던 가장 큰 모습 그 원인 요인 중에 하나가 대차 대조표의 뭐 6월 또는 그보다 앞선 시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온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잖아요. 근데 일단 이 부분을 하반기로 뒤로 밀어놓은 상태. 이렇다면 일단 상반기에는 없어 라는 안도감이 굉장히 어제 시장을 크게 자극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양적 긴축은 과거 2015년 이후부터 이제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 계속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양적 긴축 해왔던 과거 사례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인플레 문제나 공급망 문제 계속 지금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계획을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후에 인플레가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연준의 압력이 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속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좀 지금 얘기한 것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았던, 제가 그저께인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일단 터칠 부분 다 터쳐 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앞으로 조금씩 완화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우호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어 라고 평가했던 부분이 어제 지수를 상승시켰던 부분, 특히나 나스닥 중심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한 3분 정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뭐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 뭐 예를 들면 대차 대조표 축소 조금 더 빨리, 이전보다는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어 라는 얘기도 있었었고, 3월 금리 인상 지지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었고, 뭐 이런 뭐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 반복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좀 묻혔습니다. 그 부분들은요.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당 간에 어제 일단 파월 의장이 한숨을 돌려준 모습이죠. 이렇게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제 그렇다면 15,000포인트 지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15,200포인트 돌파로 갈 것이냐, 오늘 일단 그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옆으로 기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 오늘 밤에 CPI 발표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지금 현재 예상은 최대 상승치 뭐 지금 7%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앓는 소리를 최대한 해놓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12월 CPI인데요. 12월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죠. 뭐 12월을 들어서서 당시에 이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얘기했었던, 12월 들어서서부터 유가 잡히기 시작했어. 그렇다면 에너지 섹터 쪽에, 에너지 쪽에서의 이 지표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좀 완화적인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여기서, 이건 이제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고차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이 조금 둔화되면서 조금 낮아진다거나, 뭐 주택 경기 쪽에서도 조금 낮아지는, 주택 지수 쪽에서도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예상치 컨센보다 조금이라도 덜 나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률, 이 기울기가 꺾이는 흐름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은 인플레 압력 조금 잡힐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보다 빨리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시장 반응 나오면서 연속적인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치보다 지금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약간 뭐 둔화될 수는 있겠죠. 이틀간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15,000포인트 지지 테스트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상태고, 만약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나온다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둘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렇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기본적으로 제가 텔레그램방 정기 구독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방에서 제가 장전 브리핑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얼마나 몸통을 만들면서 그걸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 2,950포인트 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린 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오늘 외국인 수급이 조금 받쳐줄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 쪽에 기대를 좀 해본다라는 거였는데, 일단 현재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나왔던 매도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코스피 매수세 괜찮고 선물 매수세는 좋습니다. 지금 뭐 1조 원 가까운 지금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니까 시간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올해 들어와서 계속 뭐 매일 연일 아주 강한 매도세를 지속해 왔던 코스닥 쪽에 일단 매도세가 멈추는 듯한 모습. 물론 오후장에 또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코스닥 기관의 매수가 지금 조금 뭐 얼마 안 되지만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조금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남아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 또 자체적인 걸 봐야 되고, 첫 번째로 남아있는 거 오늘 저녁 CPI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PPI도 남아있죠, 내일. PPI도 남아있고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해요. 첫 번째는 요거고요. 두 번째는 내일 만기일입니다. 우리 시장 만기일. 이번 만기일 이후에는 조금 수급 변화가 조금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옵션 쪽에서의 거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금요일 날 있게 될 금통입니다. 이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지금 뭐 거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지금 한 번도 금리를 올리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 시장 내일 모레까지 만약에 올린다면 세 번째 올리게 되는 건데 조금 우리 시장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물가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가 지금 워낙 괜찮으니까 물가 잡는 쪽으로 지금 뭐 실업률도 그렇고 워낙 좋으니까 지금 이걸 인플레이션 쪽으로 지금 잡기 위해서 지금 돌아서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그만큼의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뭐 전혀 아닌 상태인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는 게 참 조금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마 올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엔솔 그러니까 다음 주 FOMC 있죠. FOMC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엔솔 상장이 있습니다. 참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구간은 없습니다. 이제 그게 강도가 크냐 작냐의 문제고 강도가 작은 것밖에 없는 구간은 작은 걸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커지게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좀 큰 내용들이 좀 많기는 해요. 일단 FOMC는 뭐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나온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에서 더 매파적인 게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대차대조표 논의를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조금 중요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엔솔 상장이 이제 이달 마지막 주에 있는데, 다음 주 이제 청약이 있으니까 이거 만약에 현재 기관들이든 아니면 개인들 중에서도 이제 뭐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 청약을 하려면 금요일까지 매도를 해야죠. 이제 그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조금 뭐 기관 쪽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개인들 쪽에서도 조금 수급 이 변동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어떤 그 개연성은 좀 있기는 한데요. 그동안 지금 워낙 많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다만 이제 이게 상장이 돼가지고 이제 빨아들이는 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제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일단 이 넘어야 되는 산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이 부분들이 아마 일단 가장 큰 이 대차대조표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강하게 매파적으로 한번 딱 터쳐 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뭐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가장 큰 이 산은 넘어간 게 아닌가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금리 인상, 엔솔 요 부분이 일단은 조금 아직 남아 있는 변수. 그리고 오늘 밤 CPI
요런 정도가 일단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오고 오늘 이후에 혹시 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상단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단도 제한적이에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위아래로 막 움직임이 크게 나오는 이런 구간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갭으로 뜨고 나서 거기서 뭐 아주 막 계속 장대 양봉으로 키워나가고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기보다는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흐름, 장중 흐름은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갭으로 오르든 갭으로 빠지든 이 확률이 지금은 조금 높아요. 일단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 오늘은 지금 사실 요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으면 요 정도에서 그냥 이 변동성 줄이면서 요렇게 마감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더 안 올라가도 되고요. 요 정도에서 마감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윗골이 많이 달면 별로 좋지 않고요. 지금 갭으로 띄워놓은 폭이 크고 몸통이 지금 작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보면 요 정도에서라도 마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윗골이 오늘 안 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950은 꼭 지켜야 되는 라인이라고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이게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터지기 전에 이 위에서 올라와서 뭔가가 터지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 밑에 이 하단 이탈 생각을 안 해볼 수 있다는 거. 그 얘기 하나 드렸었던 게 있었고요. 일단은 요 자리 정도만 요 자리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 요 자리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힘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 그 전에 시장 얘기도 잠깐 좀 해야 되겠죠. 현재 시장 상황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면요. 현재 시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에너지 섹터들 지금 움직임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정유, 그 다음에 인터넷 섹터, 인터넷 플랫폼 섹터들, 진짜 과도한 낙폭, 오늘 기술적 반등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초반에 이 메타버스 섹터들이 좀 움직였는데 지금 쏙 들어가 버렸네요. 또 밑으로 좀 밀렸네요. 일단 2차 전지 섹터들이 지금 조금 받쳐주고 있고 바이오 섹터들 오늘 그리고 ABL 바이오 결국 그동안 샴페인만 계속 터트린다라고 했었던 ABL 바이오 일단 오늘 기술 수출 나왔죠. 금액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영향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자,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LG화학, DB하이텍, 신한지주, 삼성전자, 우, 포스코, 카카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괜찮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크래프톤, 그 다음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크래프톤 정도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골프존, HLB, 에코프로 에코프로 HN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 매수가 괜찮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비덴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천보, 네오위즈 홀딩스, 심텍,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얘기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달에 저희 텔레그램 정기구독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종목이 ABL 바이오였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상한가를 갔었던 아진엑스텍이었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진엑스텍 상한가 가면서 제가 요 자리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 여부 말씀을 드렸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요 자리 일단은 한번 걸릴 가능성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마 대응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이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 자리를 계속 지켜내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중수 정도 되시는 개인 매매가 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강한 이탈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가지고 계셨을 것 같고 뭐 기존에 꼭 저희 정기구독방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 일단 잘 버티신 거고 일단 나와야 될 거 드디어 작년 여름부터 나오니 많이 했던 게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이제 처음 나온 거고요.
이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여름부터 나온다고 했던 거죠. 재작년 여름부터 나온다 했었던 기술 수출이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일단은 오늘 금액으로 봤었을 때 상한가를 지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자리 일단 걸릴 자리인데 워낙 재료가 세다 보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이 자리는 버텨야 돼요. 이거 내주면 오늘 종가상으로 이거 내주면 안 됩니다. 이대로 그냥 끝나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27,800원 정도 자리, 850원 정도 자리까지는 1차적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면 이제 3만 원이 보이는 상태가 되는데 3만 원에서 29,000원에서 3만 원 자리죠.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자리는 역시 이게 엄청난 뭔가가 나와야 되는 상태인데 이 자리까지 넘겨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27,000 한 중후반, 27,000원대 중후반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1차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일 이후부터는 이제 대응 위주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은 이렇게 모아놓고 이평선 모아놓고 쐈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림이죠. 주봉상으로 보면 만약에 이번 주 이렇게 마감한다면 다음 주 한 주 쉬더라도 그 다음 주 또 갈 수 있는 그림이기는 해요. 일단은. 근데 단기적으로 재료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그 상황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월봉도 드디어 요렇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말씀은 요 정도 드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